네,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간인 이세돌 구단이 오늘부터 시작한 은퇴 대국에서 토종 알파고로 불리는 한도를 상대로 흑불계승, 기권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2점을 깔고 시작하는 젖바둑 방식으로 대국을 펼쳐서 한도를 상대했습니다. 프로바둑 기사이자 국가대표팀 감독인 목진석 구단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세돌 구단이 젖바둑을 뒀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프로 기사들끼리 대국을 하게 되면 호선이라고 해서 흑을 쥔 쪽이 오늘 이세돌 구단이 이제 흑을 들고 시작을 했는데 흑을 쥔 쪽이 6집 반 또는 중국 룰로는 7집 반을 주고 한 수씩 번갈아 가면서 대국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2점을 먼저 놓았다는 것은 한 수를 두고 그다음 백이 돌 차례인데 쉽게 말하면 흑이 한 번 더 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상대보다 한 수를 더 둔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치수로 출발을 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2점 정도를 이제 깔고 시작하면 유리하긴 한데 어느 정도 유리한 건가요? 보통 이제 같은 레벨에서 만약에 2점을 놓고 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승률이 글쎄 한 10판 두면 한 판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승률이 90% 이상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좀 큰 치수, 큰 차이로 앞선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번 대국을 앞두고 한돌이 우세하다 혹은 뭐 좀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 이세돌 구단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예상보다 좀 싱겁게 끝났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바둑 내용도 좀 흥미진진했었고요. 사실 예상하기로는 프로 기사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이세돌 구단이 첫 판은 조금 힘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 네. 이세돌 구단이 이제 전투가 벌어진 시점에서 중앙에서 오늘도 이제 78번째 수죠. 예전에 이제 알파고와의 대국 4번째 대국 승리를 거뒀을 때도 78번째, 78번째 수가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알파고의 버그를 이끌어냈었는데 오늘도 78번째 수가 아주 좋은 수여가지고 그 수로 인해서 이제 한돌이 이제 실수가 나오면서 이세돌 구단이 어찌 보면 좀 싱겁게 또는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의 이제 강점이 발휘된 한 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한돌의 이제 실수는 아마 좀 한돌 이 기술팀에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78수가 이제 이세돌 구단의 이제 묘수였고 거기서 네. 이제 한돌의 이제 실수가 나왔는데 뭐 그 이유는 좀 더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알파고와도 이제 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파고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한돌의 이제 기력이 사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다라고 이제 사실 설명이 나왔는데 오늘 그 보신 바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실수가 좀 연달아 나온 부분을 제외하면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실력을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3년 전에 이세돌 구단과 대국했던 버전의 알파고보다는 조금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알파고도 이제 알파고 리라고 해서 이세돌 구단과 대국했던 버전, 그리고 알파고 마스터, 알파고 제로 이렇게 했는데 알파고 제로가 가장 강한 버전이고 그 이후로 개발을 중단했는데 알파고 제로나 마스터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알파고 리 그 당시에 대결했던 버전보다는 확실히 한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세돌 구단도 그렇고 한돌도 그렇고 젖바둑이 처음이었다고 그러던데 이 생소한 젖바둑이 한돌의 실수에 영향을 줬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젖바둑이라는 것이 뭐 2점 또는 3점 이렇게 상대에게 핸디캡을 주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젖바둑을 이렇게 훈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네. 보통 이제 호선 이제 맞바둑을 연습하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데 이번에 이세돌 구단 은퇴기를 앞두고 은퇴 대국을 앞두고 한돌이 좀 한두 달 정도 벼락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급하게 훈련을 하느라 네.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실수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한돌이 이제 과거에 알파고와 비교했을 때 좀 더 기력이 더 향상된 그 형태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세돌 구단도 그 사이에 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까요? 이세돌 구단은 이제 최근에 한 5개월 그 프로 시합 대국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마지막 대국을 한 것이 지난 한 7월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둑
그 기술적으로는 조금 뭐 평소에 훈련량이라든지 또 프로 실전 대국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글쎄요, 그 당시가 오히려 이세돌 구단에 좀 높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아마 이번 은퇴 대국을 앞두고 본인이 짧은 시간이나마 많이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중을 하고 또 중요한 대국이니만큼 집중력과 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세돌 구단이 내일은 정상적인 방식, 호선 방식으로 두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대결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뭐 역시 그 오늘 1국 전에도 사실 많은 이 프로 기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뭐 한돌이 유리할 것이다, 이세돌 구단이 힘들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역시 네. 뭐 스타는 스타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대국도 뭐 정상적인 예측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좀 불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겠지만 뭐 오늘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이세돌 구단이 불리한 상황에서 뭐 역경을 뒤집고 승리를 거둔 바둑이 많기 때문에 역시 내일 바둑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상적인 흐름이라면은 한돌이 좀 유리하겠지만 네,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이제 세기의 대국 이후에 상당히 뭐 당시에 이제 대국도 우리에게 이제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인공지능이 바둑계의 이제 기존관념을 좀 바꿔놓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네. 변화들이 좀 가장 두드러진 건가요? 사실 저희가 바둑을 배우게 되면 뭐 정석이라든지 포석 좀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두는 바둑들이 많았었고 또 그렇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가르쳐주면서 인공지능의 수를 보고 또 판단력을 배우고 또 모양 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고요. 네. 또 평소 훈련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강한 선수들의 바둑을 보고 연구하고 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훈련 방식이었다면 네.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컴퓨터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훈련법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프로 기사들이나 또는 아마추어 이제 애호가 분들도 손쉽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훨씬 훌륭한 선생님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훈련 방식에 많이 변화가 생겼고요. 또 이제 좋은 선생님이 생긴 것이다 보니까 실력 향상에 있어서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좀 높은 실력에 도달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뭐 바둑의 개성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인공지능이 바둑계에 미치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뭐 가장 좀 큰 아쉬움이라면은 예전에 특히 한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상급 기사,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기사들은 누구나 다 좀 뚜렷한 자신만의 개성, 자신만의 강점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는 많은 기사들이 인공지능의 수법을 배우고 좀 모방하고 이렇게 따라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 개개인의 개성은 좀 사라지는 면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기사 개개인의 실력은 인공지능 등장 이후에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네, 바둑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처럼 개성과 개성의 만남이 아니라 누가 인공지능의 수법을 더 학습을 잘했고 더 머릿속에 더 암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승부에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세돌 구단 이후에도요. 이런 형태의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반상회에서 펼쳐지는 이 같은 그 형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미 지금 맞대결로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알파고 이후로도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지금 이미 치수가 뭐 2점, 3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인간 프로 기사들이 인공지능의 바둑을 배우고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력을 높이는 시대가 이미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어느 정도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프로 기사들도 분명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하고 실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추월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프로 기사들이 좀 실력 향상을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좀 바둑의 질을 높이고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팀 감독인 목진석 구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